한 걸음 물러서 있는 듯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메시지를 냈고요. 오늘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이런 표현이 매우 이례적이죠.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신뢰받는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오늘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총장 청와대 반응이 나왔을 때 헌법 정신 얘기하면서 한 줄짜리 글을 냈는데 그제 집회와 관련해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 뜻과 국회 결정을 받들겠다. 이런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생각하게 합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검사로서의 능력 그리고 법과 원칙에 대한 준수, 정치적 중립성, 정의에 대한 용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다 인정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계남 교수, 윤석열 총장 취임사 방금 들어봤는데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겠다라는 말도 자기한테는 지금 좀 부담이 되는 형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저런 말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검찰이 보여줬던 수사권 조정 이런 걸 떠나서 제도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우선 지금 보여지는 특수부 수사로 포괄되는 이른바 수사 관행 이런 것들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하는 것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거죠. 저는 먼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밝힌 입장,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 뜻과 국회 결정을 받들겠다. 이 말의 의미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저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대의, 원칙은 나도 동의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결국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청문회의 어떤 입장,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했던 입장을 다시 반복한 거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를테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소위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하니까 헌법 정신을 얘기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답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수사팀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라. 지금 현재 기조대로 가라.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또 이를테면 검찰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투마치 토커가 되면 안 돼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피사실이 흘러나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수사를 의심받게 돼 있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치권이라든가 고위층 인사 이런 수사는요. 최대한 빨리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서 수사 결과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 어떻게 보면 강공 모드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정희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발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 조국 수사의 종착점이 어딘지 본인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총장에 임명되면서 과거에 본인이 한 얘기도 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법치를 수호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충실하는 아마 검찰 본연의 입장만 볼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악송구를 던진 거죠. 지금 검찰 개혁을 주문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 민주당의 그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특수부 수사를 힘을 빼고 그다음에 공판부 형사부라든가 이런 민생 부분에 관한 부서들을 이제 검사들도 많이 늘려주고 그다음에 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당분간은 이게 공백이 되는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개혁 방안을 자꾸 내라고 댕기니까는 검찰로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완전히 정비가 돼서 공직자 수사처, 검찰과 경찰의 어떤 수사권 조정 문제, 기소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교통 정리가 돼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니네 힘이 너무 세니까는 힘을 빼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회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느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일선 수사 검사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굉장히 대통령 생각하고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계속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린다고 하는데 검찰이 지금 피의 사실 못 흘립니다. 왜 못 흘리냐면요. 검찰 이 법조 기자들이 일간지, 중앙지, 방송 전문지, 종편 전문지 다 해도 한 500명이 넘습니다. 서초동 일대에 기자들만 500명이 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40-50명 수사하는 사람들을 매일 밥 먹으는데 따라다니고 무슨 학연, 지연, 혈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연출. 자기네끼리 취재해서 얽어서 보면은 검찰 수사가 지금 누구를 소환해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요. 자, 피의사실 공표 얘기는 또 하지 맙시다. 지금 또 그렇게 하면 갈래가 또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만 제가 간단히 지금 자꾸 계속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피의사실 공포보다는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유출하고 공표는 어떻게 다른데요? 유출은 새 나오는 거죠. 공표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고. 누가 흘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쪼각쪼각 흘러나오죠. 아휴.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또 이야기하면 또 논점이 또 달라지니까 일단 지금 검찰이 내놓은 메시지 한번 그것만 해석을 해보죠. 이경환 변호사는요? 예. 검찰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 국민뜻 받들겠다. 원론적 표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절제된 표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 대통령이 발표할 때도 절제된 표현이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화가 더 났었는데 아주 감정적을 많이 절제한 것이다. 이런 논평까지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다시 원래 생각을 절제하기 전에 목소리를 말로 바꿔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국민의 뜻을 충분히 잘 받들어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받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라. 속마음은 수사방해 마라. 저는 이 뜻으로 들립니다. 자신의 뜻대로 국민을 보고 헌법과 법률에 맞춰서 그대로 수사할 테니 거기에 맞춰서 하는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 이것이 본인의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었습니까? 그렇게 읽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은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사실상 반으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천적으로 그 행동에 옮기는 국민들과 그다음에 그냥 일상에 있어서 그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들. 지금 우리 그 보수 쪽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저도 지역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듣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이 자초한 일들이 좀 많다. 박종희 의원 말씀하셨던 유출이든 그다음에 공표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면서 누구든지 검찰 관계자라고만 이름을 붙이면 다 단독이 되고 특종이 되고 해왔던 게 지난 2개월에 걸친 그 지겨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데 검찰은 공개 브리핑을 하지 않냐. 관행과 법률 사이에서 적절한 그 영역이 공개 브리핑일 텐데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면 상당 부분 이러한 가짜 뉴스나 검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질 텐데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을 꽁꽁 닫고 그 국민들의 불만들, 반대들,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주치는 것처럼 반항하는 것처럼 대항하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개 브리핑 해라. 그리고 정경심 씨 왜 지금 빨리 소환 조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2주째 지금 진을 치고 있는 500명의 그 기자들 오늘 들어올지 오늘 밤에 들어올지 뒷문으로 들어올지 이런 게임하고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최진영 변호사. 짧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랬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할 일 하고 예. 검찰은 검찰 일 하고 제가 한 줄 더 했습니다. 국회는 국회 일 하면 된다. 그 말을 지금 윤석열 총장은 하는 겁니다. 결국 국회 일 하는 거 막은 적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막을 생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들에게 맡긴 일 하는데 방해하지는 말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상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일단 윤석열 총장은 촛불 집회의 그 숫자나 이런 규모를 보고 사실 좀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촛불 집회 열렸을 때 공식적인 반응이 없다고 했던 검찰에서 그 다음날 짤막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점은 그거 같아요. 내가 검찰개혁 언제 안 한다고 했느냐. 검찰개혁 한다고 옛날부터 계속 말했고 앞으로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수사를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말아달라.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로 가겠다. 이런 걸로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정확히 뭔지 한번 안을 만들어 갖고 오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갈지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윤석열 총장의 이 두 문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의 뜻을 정말 겸허히 받아들여서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특별하게 그동안 잘못한 게 없고 내가 그동안 말해온 것하고 다르게 행동한 게 없는데 왜 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하는 식으로 들립니다. 예. 그 전에 윤석열 총장 또 검찰 쪽에서 입장을 한번 내놓은 적도 있었죠. 헌법정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이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쓴 것이 좀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한 분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 표현도 촛불 집회를 보고 난 검찰의 반응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예, 자 정일함 교수. 네. 검찰이 입장을 내놓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내놓은 검찰 개혁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입장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원론적 입장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모면해 가려고 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에 보여진 이른바 소위 거대한 촛불 민심을 보면서 좀 더 권력을 포함해서 검찰도 겸허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앞서 대통령 워딩에도 있습니다만 겸손한 권력, 그다음에 민주적 통제라는 걸 대단히 강조한 거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없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는 표현은 지난 27일 어떤 그 담화에 이어서 윤석열 총장 또 검찰에게 스스로 개혁에 나서라고 하는 강력한 두 번째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을 검찰이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쫓아서 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되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개혁의 앞장서라고 하는 주문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의원께서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어조나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해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 그 압수수색을 했다는 예. 부분이라든가 우리 윤석열 총장, 우리 총장님하고 이제 임명장 줄 때 예. 그 아주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좀 뭔가 뭐 배신을 당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타이밍은 대통령이 검찰의 개혁을 얘기할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개혁을 위한 이 타이밍은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조국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얘기를 끊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다가 개혁 방안을 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검찰 개혁 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의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회에 지금 넘어가 있어요. 법제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타이밍에서 검찰에다가 검찰이 할 일을 지금 얘기를 해봐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감정이 섞이고 또 뭔가 수사에 관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의지를 요 전에 했던 메시지는 인권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검찰이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되고 권력이 개혁돼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인데 저는 조금 대통령이 좀 악송구를 던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 변호사께서는요? 그러게요. 진작에 지시하시지요. 사실은 대통령이 본인이 선임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본인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국민이 저렇게 움직이는 걸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동원하지 말고 자신의 지지자를 동원하지 말고 먼저 지휘감독을 행사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상 원칙적으로 대의정치가 우선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보충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본인이 선임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지휘감독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이 임명한 총장이기 때문에 그 잘못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본인한테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어떻게 바꿀 생각을 하지,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치주의상 먼저 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데 그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제대로 먼저 순서를 맞췄으면 개혁의 방점이 있었을 것인데 거꾸로 했기 때문에 결국 조국 수사방의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양문석 이사장. 네. 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 좀 생각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감정 섞였습니다. 박정희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감정이 섞였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 반항으로 읽었겠지요. 헌법 이야기하고 우리는 원칙대로 하고 있다라고 저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윤석열의 반응을 조롱 섞인 그 공식적 그 표현. 예.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읽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감정과는 충분히 섞였다고 보는 거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현재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 주요 의제가 된 공수처의 문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검찰의 이 수사 태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즉 비사실을 유포하느냐, 공표하느냐, 흘리느냐, 따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오해와
국민에 맞서는 듯한 윤석열의 이 표정과 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자 그러면 검찰을 불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검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라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지지하라, 공수처법 지지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검찰이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국민들의 질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하고 공개하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께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죠.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업무를 어떻게 지시하죠?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으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 밑에 예. 있는 그 공무원에게 질문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네.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당신은 인사고과를 주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임기가 대해서는 있으니까. 예. 오늘 오후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고 지금 이낙연 총리에 대한 그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지금 잘 하는 것 같느냐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들이 감찰이나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했더니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듯해 보이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바로 직전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한겨레 신문발 기사 보도가 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 9월 6일이었습니까?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청와대 측 민정수석 라인을 통해서 만약에 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한다고 하면은 본인은 사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를 전달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한겨레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이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냈고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신다고 하면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사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인사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임명안 그리고 거부안 두 개를 놔뒀다가 결국 그와 같은 보도에 예. 이거는 인사권자의 항명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고 하면은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다라는 취지에서 임명을 했다는 그런 한겨레 신문에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취지에 따른다고 하면은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를 했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그때 이제 임명을 하면서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마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에 대한 어떤 감찰이다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향후 정말 도대체 이 상황이 얼마까지 가야 될지 이 혼란이 얼마나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임명하지 말아라, 임명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임명한다면 나는 옷을 벗겠다 이런 말을 과연 가능한 건가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그에 대한 팩트 보도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마 더 논평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최진영 변호사께서 한 매체의 보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못된 것 사실 이제 같은데. 그 부분도 확인되지 않은 팩트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특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더 나빠요. 이경 변호사 짧게 다음 하나 더 좀 여기서 해봅시다. 이야기하신 것 중에 대답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는데 예.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늦게 당연히, 한다거나 그는 그러면 직무직 당연히 대통령이 예. 행정부 수반으로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지시는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여야 되는데 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언제 실현하고 언제 어떻게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여부는 예. 검찰총장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걸 물론 객관적인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검찰개혁안 마련하라는 지시는 정당한 지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이 전혀 마련 안 하면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지금 수사가 바쁜 거예요. 네. 수사 한참 바빠 죽겠는데 이거부터 먼저 하라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리고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선의를 다해서 검찰총장이 본인의 선의를 다해서 마련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부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전혀 검찰개혁을 마련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그때는 뭐 징계할 수 있죠. 해임이나 뭐 파면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임기재 총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징계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임기제를 하더라도 예. 임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간에 임기를 채워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부당한 정당한 직무 지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기제라도 징계를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실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제는 보장이 된다는 취지가 돼 있지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백한 어떤 비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면직을 기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보도와 관련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지위에도 있지 않고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특정 언론 매체에서 그런 예도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충격입니다. 그 한마디 합시다. 잠깐만요. 자, 정리를 좀 안 하겠습니다. 시켜주면 이야기를 안 한 하는데 가지 이슈를 저만 못하게 하네. 잠깐만요. 아니 드릴게요. 예, 자꾸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아니 지금 예.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가지 이슈를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2분도 채 남지 않았다 하는 환기를 드리고 이제 이 아이템으로 끝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자꾸 그러지 마세요. 예. 말씀하시죠. 자, 저는 지금 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그 행태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 지금 총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걸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취재를 해서 또 한겨레 신문이 취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최 변호사 이야기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측에서 하는 저 행태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줬어. 라고 하면서 지금 또다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렇지 않죠. 뒤로 이 얘기 같은 계속해서 경우 돌리고 검찰에서는 부인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실 물론 출처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얘기가 청와대의 발리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란 이 겁니다. 보도는 한겨레가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예. 이렇게 인용이 됐으니까는 검찰은 아닌 것 아니 같습니다. 사실 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짐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예. 당연히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윤석열 총장은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한 또 입장을 표현했어야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정하게 지금 언론에 공개되는 건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내용이 길어져서 내일 좀 더 다뤄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뉴스 아이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